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서학개미 분들과 글로벌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대표 지수죠. 11개 섹터로 구성된 S&P 500 지수, 그리고 빅테크와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상장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국내 상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연금 펀드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IS 계좌가 더 나은지, 요즘 유행하는 월배당 ETF가 더 좋은지, 어떻게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를 알려달라는 문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각각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거 S&P 500 ETF, 이거는 뭐죠? 국내 상장 영내 ETF죠. 그 다음에 티커가 스파이, 그리고 VO, 이거는 해외에 상장된 역외 ETF, 다 알고 계시죠? 각각의 차이점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원화로 들어가느냐 달러로 들어가느냐, 그 차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들어가시는 것들은 당연히 환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우리 원화로 들어가는 경우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H, 환 해지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UH, 언해지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환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올해만 해도 환 차익만 연 한 7% 정도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추출형으로 하신 분들이 최근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환해지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 환노출형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타이거, 뭐죠? 그 자산운용사 브랜드 네임이죠. 미래에셋. 코덱스는 어딥니까? 삼성. 에이스는 한투. 뭐 솔은 신한이겠죠. 요렇게 국내 상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또 시가총액이 크고 이런 것들은 스파이나 VO, IVV를 많이 활용하는데, 최근에 또 SPLG라고 해가지고 그 운용벼수 측면에서 또 수수료가 저렴하겠고, 그리고 한 주당 현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서 소액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선호하는 게 SPLG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 투자 성향이 좀 더 공격적이다. S&P 500 지수는 어차피 우상향 할 거니까 한 2배 정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SSO라고 합니다. 티커가. 국내도 물론 있어요. 2배 레버리지가. 그 다음에 최근에 RSP라고 해가지고 이 S&P 500 지수는 보통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RSP는 뭐죠? 동일 가격 가중평균입니다. 그래서 전체 500대 기업을 0.2%씩 나눠가지고 똑같이 구성 종목을 그 비율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의 빅테크 중심의 상승장에서는 기존의 이런 스파이나 VO가 더 낫겠지만, 최근에 금리가 인하되고 너무 지금 매그니피센트 7 대형주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앞으로는 중소형주나 그동안 못 올랐던 경기 민감주가 더 나을 수 있겠다 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런 동일가중 그 S&P 500 지수로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거죠. 역내 ETF 같은 경우,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 연금 계좌, 뭐 개인형 IRP나 연저펀이라든가 ISA 계좌에 편입이 가능합니다만, 해외 상장 ETF는 연금 계좌로는 운영할 수 없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차이점은 그 매매 차익이라든가 나중에 그 배당, 분배금을 받았을 때는 모두 역내 ETF 같은 경우는 15.4% 배당 소득세 포함돼서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든가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달러로 투자되는 역외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은 그 250만 원 공제한 다음에 양도세 22%로 종료가 돼요.
양도세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우리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 애플에서 분배금을 받거나 아니면 커버드콜 ETF 통해서 분배금 받으시는 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15% 원천 징수를 하고 받는데 그 분배금 배당 금액은 뭐죠? 예, 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포함이 되니까 이 차이점을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간 매매 차익이 833만 원이랑 초과되고 2천만 원 이내에 있으신 분들은 국내 상장 ETF가 더 유리하고 연간 매매 차익이 833만 원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주 많아서 2천만 원이 초과되시는 분들은 해외 상장 ETF가 절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외 상장 우리 S&P 500 또는 나스닥 100과 국내 상장 ETF의 세금 효과 비교를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해외 주식 직투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 상장 ETF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이렇게 직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스닥 100 지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인베스코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QQQ 다 아시죠? 요거를 운영하시게 되면 아까 매매 차익은 뭐라고 했죠? 양도세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그 종합과세라든가 이런 건강보험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 타이거나 코덱스로 들어가는 경우는 매매 차익이라든가 배당, 분배금 등은 다 15.4%로 원천 징수가 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된다. 이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고요. 대신 해외 상장 애플에서 내가 배당을 받았다. 이 경우는 15.4%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5% 정도로 원천 징수가 되는데 이 배당 소득은 여기에 ETF라도 종합과세는 포함이 된다. 대신 공제 금액은 연간 개인별 250만 원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은 공제 금액이 없죠. 그 다음에 손익통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손익통산은 내가 이익난 주식 ETF, 그 다음에 손실난 주식과 ETF를 함께 파시게 되면 이게 상계 처리돼 가지고 과표가 줄여져서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겠죠.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손익통산이 없다. 하지만 있는 경우가 있죠. 뭐죠? 잘 아시는 IS 계좌를 통해 가지고 하시게 되면 3년 의무가입 기간 끝나서 해지를 하실 때 그 ETF와 거기 들어가는 뭐 예금이라든가 담았던 뭐 ELS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상품 그 다음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삼성전자를 담았는데 손실 났다. 그럼 그 손실 부분 모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익난 주식과 플러스 수익이 난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기 손익통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 확실히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좌로 펀드 ETF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절세 연금 계좌를 통해서 펀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을 한 번 더 볼까요? 일반 펀드에서 내가 뭐 S&P 500 지수라든가 나스닥 100 지수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 30년 국채 투자를 했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다 배당소득세로 들어간다.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1년 동안 팔지 않았어도 결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가격을 1000으로 낮추고 좌수를 늘려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또 과표에 잡힌다. 이렇게 보시가 되고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종합과세라든가 건강보험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하시는 분들, 일반 계좌로 분배금 받으신 분들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절세 연금 계좌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연저펀드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연금저축펀드에 똑같은 S&P 500 지수라든가 나스닥 100 지수를 넣거나 아니면 미국의 30년 국채를 넣으시게 되면 여기서 분배금을 받든 매매 차익이 나오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과세가 되나 이렇게? 아닙니다. 과세가 이연됩니다. 내가 만기까지 찾지 않으면 당장 세금을 냈지 않는 과세이연이라는 장점이 있고
세금 낼 금액까지 재투자돼 가지고 복리 효과로 계속 굴러가다 보니까 목돈을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죠.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연금소득세라고 해가지고 특히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과세 제외고요.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 부분은 60세까지는 70세까지죠. 3.3%. 그 다음에 80세 이상은 5.5% 이렇게 저율과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 일시금으로 해지하시게 되면 이것도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한해서 기타소득세 16.5%입니다. 기타소득세는 세금은 높지만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똑같은 대표지수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투자하실 때 국내 상장으로 투자하는 방법, 해외 상장으로 투자하는 방법,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방법, 뭐 IS 계좌로 활용하는 방법, 요새 월배당 커버드 콜 ETF로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렸고 종합적으로 이제 그 요약을 해드리면 두 부류죠. 크게 카테고리가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저율과세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파트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눠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 연저펀이라든가 개인형 IRP, 그리고 퇴직연금, 내가 직접 운영하는 DB가 아닌 DC형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연간 납입 한도는 다 합쳐서 1,800만 원이고요. 연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펀드만 가입하신 분들은 600만 원, IRP까지만 가입하신 분들은 900인데 합해서 900만 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급여소득이 총급여가 5,500이 넘으신 분들은 13.2%, 안 넘으신 분들은 16.5%로 세액공제 혜택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기형 IS가 있죠. IS 계좌 같은 경우는 3년 의무가입 기간 그대로입니다.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죠. 그리고 일반형인 분들은 비과세 한도가 200, 서민형 분들은 400입니다. 원래는 당초 내년도부터 이게 확대될 예정인데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참조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중도 인출은 원금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9.9% 세금은 내지만 분리과세로 끝난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점 아시겠습니까? 요 3년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IS 계좌의 만기 자금을 해지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 계좌로 옮기시게 되면 10% 300만 원 한도로 추가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맥시멈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의 만기 자금을 옮기시게 되면 300만 원 추가세액 공제되니까 요 900에서 1200만 원까지 해당돼서 13.2%, 16.5%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확인하시고 요거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IS 계좌를 신규로 트셔도 또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기죠. 이렇게 또 장점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월배당 커버드콜 ETF 최근에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로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 뭐 해외 채권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다 과세예요. 하지만 하나 힌트를 드리면 기초자산이 국내 코스피 200 지수, 항상 박스피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국내 금융주나 통신주 위주의 고배당주.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시국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월배당 ETF로 담으시면 월 한 1%, 연간 한 12% 이상 그 프리미엄이 나오고요. 이 매매 차익과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분배금은 비과세입니다. 해외는 아니에요. 해외는 과세인데 국내 기초자산만 비과세다. 요게 그 국내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 차익은 과세 제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국내 쪽으로 좀 담으시는 것도 여러 가지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는 양도세죠. 손익통산 적용한 다음에 250만 원 공제하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22%를 내지만
양도세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와 건보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이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표지수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를 각각의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금융재테크나 종합자산관리 관련해 가지고 또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